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순매수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 금융이 결정이 됐지만 여전히 유로존 재정 위기는 불황하다 우려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910포인트로 1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4포인트 오른 강보합입니다. 498선에서 500선 회복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목을 잘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혹은 종목에 끌려가고 있느냐일 텐데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마틴 프링이 제안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을 한 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당첨자를 미처 발표를 못 해드렸는데요. 지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문자 주셨던 3610님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문의하셨던 9540님께 책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프로그램 말미에 두 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역시 주식 고수에게 투자 비법을 들어보는 주식 투자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상승하며 19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불안 확대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의 경우에도 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불안감이 이미 선 반영됐다는 분석에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19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89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190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60일 이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지지하면서 1911포인트인 5일선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장중 상승하다가 오늘장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개인이 54억 원 매도로 돌아섰고요. 오늘 기관이 다시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6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 현재 매도로 돌아서면서 13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4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96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490포인트 후반에 머물면서 5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시 구간에 0.8%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사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5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관이 78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 50전 하락한 11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확대 우려감으로 1161원으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발 리스크가 잠잠해진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1150원대 초반에 머물면서 0.04%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험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화재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생명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동보화재와 LIG 손해보험도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4흘 만에 상승하며 191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자 증권주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우증권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주는 오랜만에 상승하는 반면 대형 IT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관이 집중 매도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약보합에 움직이던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급락으로 오늘 4분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에 4% 급락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역시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IT주에 이어서 반도체주 역시 피해갈 수가 없을 텐데요. 디램 가격 하락 소식이 오늘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 하이텍이 0.9%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가 11%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어제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급락 하루 만에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흘 만에 오르면서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도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글로벌 증시에 비교해도 현재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내일까지는 증시가 조금 주춤하다가 그 이후로는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오늘 벌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점차 안정이 돼가는 분위기인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HNB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의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기 전에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분이 주신 종목의 등락률이 어땠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삼성테크인이 매수한 가격 그대로 어제 종가가 나왔고요. 홍의진 연구원님의 유비벨록스는 마이너스 3.4%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 주간 움직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삼성테크인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어제 종가가 나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 시장에서는 방산주로 부각이 된 것이 선방할 수 있었던 원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CCTV 부문의 성장세 그리고 그리핀 테마주가 떠오르면 두조주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셨는데 21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의 유비벨록스도 살펴볼까요? 1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제시하셨던 16,600원 선이 깨지면서 자동 손절이 됐는데요. 급등 후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주가는 생각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조금 견고했던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달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요, 21선 지지되는 것은 괜찮지만 20주선에 대한 109,000원 부분에 대해서 저항 부분으로 돌파가 되고 있다라는 돌파를 하지 못하라는 측면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수반 자체가 되지 못했다는 측면이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존으로 조금씩이라도 소량이나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그리고 CCTV와 그다음에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연평도 쪽에 K9 이거 기아차에서 새로 뽑아낸다라는 신차 K9이 아니고요. 자주포 K9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방산 매출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21선 지지하는 선 그리고 최저 저점이었던 10만 원대 보면서 모아가셔서 향후 모멘텀까지 본다면 목표가 11만 3,500원 이상에서 12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지난주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김도영 팀장님의 삼성테크인은 방산주로 부각이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선방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홍의진 연구원님의 유비벨록스를 좀 볼까요? 손절가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약해지리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이제 코스닥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함으로써 이제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폭이 좀 큰 걸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사의 펀더멘탈이나 그런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스마트 카드라든지 앞으로 모바일 솔루션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 쪽에서도 지금 신규 수주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겠지만 그에 따른 상승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믿고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권으로 보신다면은 지속해서 15,000원권의 지지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권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 시간에 제시되는 종목들은 전문가들의 배틀을 위해서 제시되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적은 분량을 들어가시거나 혹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삼성정밀화학을 들고 나오셨고요. 홍희진 연구원님 INC라는 종목 공략하십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김도영 팀장님부터 보겠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이 오늘 정유주가 오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2.7% 어제보다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85,1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또 홍희진 연구원님의 INC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INC는 오늘 소폭 밀립니다. 8,8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 목소리에 힘이 좀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그 파워풀한 음성으로 종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감기 조심하시는 말씀드리면서 감기 걸리셨군요. 예. 힘을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시초가 공략으로 해서 적절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이겠다. 위축됐던 측면이 또다시 기지개를 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심리는 철저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않겠고요. 그런 부분은 삼성정밀화학 이런 경우는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때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 어제 같은 경우 밑골이 달리고 종가 부분에서 다시 상승 전환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정밀화학, 삼성그룹 계열 중에서도 가장 말썽꾸러기 막내였던 측면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설비 부분에서 증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실제 매출 드라이브와 실적 가시화 부분이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2010년쯤까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었죠. S에너지와 그리고 OCI 급락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에서 신선장 동력으로 폴리실리콘 제조 사업에 대해서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삼성정밀화학인데요. 그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시되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코닝정밀에서 웨이퍼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 그것의 모듈 제조를 통해 그리고 플랜트와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과의 합작 부분, 인트라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삼성정밀화학이 최대 수혜로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갖춰진 상태에서 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차트상에서 지금 현재 짧게 보시면 되겠지만 어제 10선에 대해서 전날 단기 급락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밑꼬리를 달고 10선에 대해서 몸통을 만들었던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공략에서는 적절했던 타이밍이었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봉에서 일단 짧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저항선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들고 가서 현재 지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최소한 비중의 한 3%에서 5% 정도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때 대비해서 강하게 눌렸다가 재차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종가 부분에서 종가 관리가 되고 있고 양봉으로 출회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한번 달리는 말을 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 어렵게 종목 발굴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은 일주일적으로 봐봤기 때문에요. 목표가 부분 그래서 짧게 잡았던 직전 고점보다 조금 아주 낮은 87,000원까지 잡아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8,800원까지 잡았습니다. 그 측면으로 짧게 이번 주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정밀화학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씩씩한 김도영님의 목소리를 다음 주에는 들을 수 있기를 감기 빨리 나으시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INC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코스닥 종목 공략해서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면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안정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코스닥 종목 오늘 위클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INC 같은 경우는 이제 DNB 칩이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신다면 DMP 칩이 장착되어 있는 그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뭐 태블릿 PC라든지 최근에는 자동차용 뭐 그 내비게이션에도 DMP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INC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그 80%에 육박을 할 정도로 거의 이제 그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마진율이나 매출률도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좀 그 눈에 띌만한 흐름을 보여주는 눈에 띌만한 그 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그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거의 주가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한 차례 급등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주가는 또다시 급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의 흐름도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지금 주가 반등이 일어났었고 오늘 지금 시장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신다면은 어저께보다도 한참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양호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사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시장의 안정화만 있다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가져나갔습니다. 예, DMB 칩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에 육박한다고요. INC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주간 종목 배틀의 흐름 다음 주 시간에 결과를 확인해 드리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SK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7543님께서 보내셨고요. 149,0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네. 그래도 이분은 수익을 내고 계세요? 네, 지금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해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매기법상에서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반발적으로 해서 저가 브랜드로 해서 다시 저가 공략으로 해서 다시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오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SK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정유주 그리고 여러분들 불확실성의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항상 가는 것이 금이다 그리고 정유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늘 그냥 단순적인 반발 매수라고 생각하시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내년 11년도 1월 부분에 물적 분할을 좀 발생하게 됩니다. 정유화 그리고 화학 사업분으로 완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특화된 정유 사업 부분에 대한 시너지 부분 그리고 화학 쪽에 대한 R&D 부분과 기초 체력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발받쳐 나가기 위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는 측면으로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 시점 부분에는 혹시라도 156,000원 이탈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반이 되면서 투자자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었던 측면에서 단기 고점 이후에 지금 현재 21선에 대해서 저항을 좀 받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부분에 마장에 시장이 조금 위험성에 도발을 해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자리였을 경우에는 이 자리였던 155,000원 부분에 이탈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봉상으로 짧게 봤을 때 바라보는 측면이지만요. 일단 이번 주에 만들어진 어제 이후에 만들어진 오늘의 주봉에서 봤을 때 10주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밑꼬리 부분 달고 있다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최근 직전 고점이었던 182,500원 부분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18만 원 부근에서 저항 부분이 갈 경우에 그때 일단은 전략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차 눌림목 구간에서 16만 원대 부분에 재차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고 팔기에는 한 80% 정도만 만족하라라는 조언이 있는데요. 예, 시장 흐름 잘 살펴보시고 수익 많이 내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5554님께서 16,900원에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께 드릴게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좀 너무 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비중은 크시지만 좀 버텨보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충분히 뭐 성장성이라든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번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는 좀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 14,500원 부근에 지속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9월부터 현재 11월까지의 14,500원에 대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으로 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이 14,500원을 손절가로 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앞으로의 그 성장 모멘텀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비메모리 부분이죠.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지금 메모리 부분이 아닌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의 후공정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해서 AMOLED에 대한 공급 부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도 후공정으로 지금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한 그 실적 지속이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 차트 흐름에서 아까 14,500원으로 지금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월봉을 보신다면은 17,500원 정도가 좀 강력한 좀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부터 17,500원의 돌파가 있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지난 전고점까지 한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중국발 리스크라든지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면은 이 선에서 안정이 돼서 매수 가격이 16,600원 이상을 넘어서 목표가인 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현재는 1915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수급은 조금 엇갈립니다. 개인이 다시 팔고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시총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12,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 분 5727님이십니다.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김두영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사의 가치 구조 그리고 내년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급락세를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수급 자체가 꼬여 있었다는 측면이었죠. 외국인들이 눈을 뜨면 팔기 바빴습니다. 그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가 부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도주체 부실 속에서 외국인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마저도 손절 라인으로 현재 시장에서 시장가 대비로 매도를 일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꼬였던 측면이었고요. 실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이면서 또다시 전기차 테마 쪽에 편성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의 본질보다는 테마 편승에 대한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본질 가치에서 양극화 물질에 대한 2차 전지 쪽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설비 투자 증설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돼서 내년 부분에 800억 규모까지의 2배 이상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적절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오늘 직전 고점과 거의 비슷한 9,250원의 부분에서 돌파 부분이 좀 발생해야 되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과 같이 현재 단기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있던 측면에서 돌파 상향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재차 눌림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물대 소화가 부분의 악성 부분보다는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선도 주체가 부실됐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로 조금 안타깝게도요. 일단 9,6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안착하지 않으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조금 더 돌파를 하거나 10,000원대 이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이 20주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항을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조금 수급적인 꼬임이 바뀌어서 선도 주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좀 견뎌보시고요. 만약 손절가를 지키셔야겠다,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주당 1,000원 정도 빠져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8,200원 정도는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하신다면 재차 공략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 에코프로 충분히 내년 상반기 부분에 매출 드라이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실적 과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큰
호흡 한번 걸으시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절가 알고 싶다고 지금 손실폭이 꽤 크셔서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길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G패션을 받아보겠습니다. 3610님께서 보내셨고요. 안녕하세요. LG패션을 33,3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홍희진 연구원님. 네. 예. 일단 LG 패션 하면 이제 내수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션업에 관한 이제 주식은 이제 탄력성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성장성과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동안에 좀 실적이 좋은 흐름에서 3분기에 갑자기 좀 실적이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건 좀 단기적인 영향이 좀 그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중국 내수 시장이라든지 국내 원화 강세에 따른 국내 소비 시장 소비 증가 또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고용률을 보시면 고용률이 저희 그러니까 한국 고용률을 보신다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고용이 개선이 된다면 옷이라든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밑으로 좀 하락을 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염려가 크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정배열 전환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뭐 크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도 32,000원을 지금 저항으로서 32,000원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서 지금 같이 상승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저는 주목을 해야 될 손절 가격이 지금 현재 3만원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구간이죠. 3만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아직까지도 중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흐름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자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좀 비중적인 측면은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으나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에서 3만원권 좀 하반 경직이 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은 저는 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스타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종목 배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 뒤 수익을 겨루는 배틀 게임인데요. 지난달이었죠. 겨뤘던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과연 두 분의 종목이 한 달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은 히림이었습니다. 손절가를 꽤 크게 잡아주셨었는데 마이너스 9.5% 등락이 보이게 됐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 역시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8% 가까운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히림부터 살펴봅니다. 안타깝게도 히림의 주가는 11월 5일이었죠. 장중 목표가로 주신 만원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8,200원 선에서 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한 달간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수급에 뭔가 이상 징후가 생긴 건 아닌지 잠시 뒤 김도영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한 달 전에 매수한 날 이후로 예상을 빗나가면서 계속된 하락을 보였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로 제시하셨던 65,000원 선이 이탈이 됐고요.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 히림은 종합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 네, 맞습니다. 예, 수주도 계속해서 따고 있고 별로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지금 최현정 앵커께서 이제 진짜 주식 전문가가 다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꼬여서 그렇게 발생이 좀 됐습니다. 처음에 추천주로 언급드렸을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선도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특별한 창구 부분이 있었다는 측면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목표가보다는 훨씬 도달하지 못했던 9,600원대 부분에서 차익 매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급락을 보면 맞았던 측면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였고요.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맞았었는데요. 20주 전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한 이탈이
강하게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손절 라인에 들어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요. 3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는 측면인데 경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분기 실적 부분은 좋지 못할 수 있는 측면이었고요. 히림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그리고 경기 호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220선 돌파 안착까지는 좋았었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코스닥 발로에서 동반급락을 맞았다는 게 수급이 꼬여버렸던 측면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단기적으로 저점이 형성되는 측면까지 바라본 다음에 재차 한번 제가 히림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님의 히림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예, 홍인진 연구원님의 코오롱 인더도 봐야겠죠. 손절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 영향뿐만 아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유상증자가 이제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차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됨으로써 예. 그 주가가 좀 더 하락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력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섬유 부분과 또한 이제 타이어 코드 부분과 이제 광학 필름 부분, 지금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방 산업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들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중국 부분에서의 섬유의 그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자동차 그 매출 호조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타이어 부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최근에 보시면 광학 필름 부분에서도 수요가 공급을 지금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도 앞으로의 시장 안정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인진 연구원님의 영원무역까지 다시 한번 흐름 짚어봤습니다. 예, 코오롱 인더스트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오늘 락앤락을 들고 나오셨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은 영원무역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락앤락부터 살펴보죠. 오늘 장에서는 어제보다는 주가가 소폭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37,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홍희진 연구원님의 이번 종목은 영원무역이죠. 영원무역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락앤락이시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매수의 포인트. 예. 네,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배틀을 해야 되는 상태,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데 과연 한 달을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지만 긍정적이고 그리고 실적이 밑판단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락앤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주부분들도 특히 아시죠? 내 냉장고를 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또 사시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되지 않을까 했고요. 현재 시장 상태는 국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발맞춰서 중국 시장으로 바로 진출했다는 측면입니다.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업체이면서요. 앞으로 봐야 될 거는 탄탄한 성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신규 사업 진출과 중동 아시아 쪽에서의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시장 매출 준비고요. 2013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PER이 주당 2009년도에 7%대가 2013년도 예상치가 무려 17% 정도까지 상승 부분으로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법인의 매출 기여도가요, 1년 동안 최소한은 조금 걸음마 단계일 거라고 했는데 무려 1분기, 즉 3개월 만에 벌써 실적 가시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벌써 50%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는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27배나 많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프리미엄 시장을 제외하고 중저가 브랜드까지 가미를 한다면 그 성장세는 기하급등적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부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지가 지금 기조되고 들어왔던 측면인데요. 이것은 최근 들어 19일 전과 대비했을 때 외국인이 연일 눈뜨며 팔기 바빴던 것이 또다시 재차 매수 진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 부분이었더니 바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었던 봤을 때 이 부분에 강력했던 35,00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포인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9일부터 매수했던 가격대로 팔아본다면 평단가가 37,453원 정도로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은요, 한 주당 145원 정도, 150 정도인데요. 그거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현재 직전 고점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저항되지 못하는 측면보다 조금 더 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에서도 현재 20주선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난주에서도 이탈 이후에 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안착했다는 측면,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어제와 오늘 시작을 했지만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본다면 락앤락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지금 현재 37,850원, 제가 37,500원에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부분에도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보다는 조금 더 낮은 매물대가 발생되고 있는 42,000원까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겠고요. 손절가는 그 부분보다 조금 낮은 35,500원인데요. 바로 35,000원대 부분에서 35,700원, 600원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보다 조금 낮은 단가로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봤다는 점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의 냉장고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밀폐 용기 시장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락앤락 한 달간 과연 김도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대로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의 영원무역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먼슬리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탄력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도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지금 영원무역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리스크가 작지만 수급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진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주가의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역배열되어 있던 차트가 정배열로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원 선 부터 11,000원 약간 위까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주가는 상승 후에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양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뭐 나이키나 지금 노스페이스 같은 메이커들의 외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OEM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적 또한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출 부분도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저는 현 구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의 결과는 4주 뒤죠. 12월 28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또 전문가의 투자 비법을 배우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시작하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위한 필수 코스, 뉴질랜드 영어 캠프. 서울경제TV와 엔젤 유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정규 수업을 위한 첫 스텝, 애솔.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YMCA 캠프.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 방과 후 체험학습까지. 캠프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신재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5일선, 21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나만의 원칙을 꼭 한 가지 정하시길 바라면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투자특기 제1인자 신재일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추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세 전환에는 크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세가 끝까지는 하락하는 추세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전략으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즉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는 횡보장에서는 단기 매매, 즉 단기 매매를 하시고 박스권 횡보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 평들이 모두 밀집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시고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장에서는 비중 축소 또는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쉬거나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한번 추세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5일선, 21선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는 기아차 차트입니다. 기아차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할 시기에는요, 움직일 때는 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긴 양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긴 양봉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이 바뀌었네요.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즉,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이 5일선과 5일선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휘감으면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돌파와 추세 이탈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20이동평균선은 20일간의 평균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21선이 돌파할 때는,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돌파하는 구간은 여러분들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지만은 가짜 골든크로스다. 왜냐?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구간으로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 때문에 가짜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이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고요.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때는 진짜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짜 골든 크로스와 진짜 골든 크로스의 차이점이 뭐냐? 가짜 골든 크로스에서는 주가 하락 상태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가 지수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진 골든 크로스에서 여러분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20일선이 우상향으로 상승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차트는요,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차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길게 횡보를 했죠. 횡보 추세입니다. 이 횡보 추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2평선이 하향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더 돌리고 있죠. 돌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수평과 상향 추세로 현재 전환을 했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 21평선 돌파할 때는 이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고요.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하락 구간에서 이제 가짜 골든 크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짜 골든 크로스 매수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손실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짜 골든 크로스는 기다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돌파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고요. 5일 이동평균이 상향해서 대량의 긴 양봉과 대량의 거래량, 이때 거래량은 양지대 수급, 즉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이 가짜 골든 크로스가 진짜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가짜는 추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진짜 골든 크로스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22평의 우상향과 5월 20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도 주봉도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주봉은 하락 추세인데 일봉에서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가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상승, 진짜 골든 크로스, 일봉에서 진짜 골든 크로스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종목을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동부 하이텍인데요. 동부 하이텍도 굉장하게 많이 상승했죠.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빨간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러분 20일간의 주가 평균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모든 주가는 5일선 또는 20일선 이하에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후에 횡보가 시작되는 이 가짜 골든 크로스는 횡보의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20일 이동평균 돌파할 때는 거량이 돌파를 했죠. 크게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락과 추세를 휘감으면서요, 이렇게 긴 양봉으로 돌파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수 급소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추세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손절가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21선 이탈할 때는 손절을 잡으시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잡으시고, 그리고 5일선 이탈하면은 한 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21선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 전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좀 뭔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나면서 즐거운 투자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가골드, 가짜 골드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골드를 꼭 구분하시기 바라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한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21선 하락 추세일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21선은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월선 이탈 시에는 종가 기준에서 5월선 이탈 시에는 한 반 정도 팔아서 차익을 챙겨 놓으시고요. 21선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강조를 드리지만은 어떤 매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만의 원칙을 꼭 한 가지는 정하시고요. 정하시고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거물망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